자, 13번 이제 등기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니까 다음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거 골라라 라고 했거든요. 1번 등기관이 부기등기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여야 된다. 맞죠? 이게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인다. 맞고 2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맞아요.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맞습니다.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잖아요. 그 부기등기들 간의 순위는 이렇게 그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맞고 3번 채무자 변경에 따른 선순위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후순위 근저당권자 있을 때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부기등기하고 승낙 없을 때는 주등기로 한다. 일단 패스해 봅시다. 4번 가등기로 보존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이전 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등기한다. 가등기 순위번호에 부기등기한다.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가등기로 보존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 등기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소유권 이전할 때는 주등기로 하지만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했기 때문에 부기등기 하죠. 보통은 이걸 쓸 때 그 가등기상 권리에 부기등기 한다. 보통 이게 가등기에 부기등기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기등기. 그래서 왜 부기등기다?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하기 때문에 부기등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 5번 토지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해야 되지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게 된다. 맞죠? 토지 표시, 표제부적 등기거든요. 표제부적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대표적인 부기등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맞고 2번 맞고 4번 맞고 5번 맞고 그럼 3번이 틀렸네요. 3번 정답. 그런데 4번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4번을 몰라버렸다. 그러면 3번이 좀 어렵게 됩니다. 다시 한번 3번 보시면 채무자 변경에 따른 선순위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을 때에는 승낙이 있을 때 부기등기하고 없을 때 주등기한다. 이게 틀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채무자가 바뀌었을 때는요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바뀔 때는 이해관계 개념이 없어요. 채무자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후순위 권리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승낙 여부 관계없이 채무자가 없으니까 항상 채무자 변경에 따른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조금 어렵네요. 나머지 것들은 어려운 지문이 아닌데 이게 3번 지문 자체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등기 법령상 등기 사무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거죠. 기억번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 사무 처리한다. 이건 맞죠. 접수번호 순서 따라. 그러니까 이제 다 읽고 내려오지 말고 하나 알면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억번이 맞으니까 기억번 들어갈 골라야 돼요. 기억 1번, 2번, 3번에 있습니다. 그럼 디귿, 니은, 리을이 하나씩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만 맞으면 맞아요. 그럼 니은번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로 구분한다. 글쎄 맞나? 하고 넘어갔다 칩시다. 디귿번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 그 부동산에 일단 너무 길어요. 패스해봐요. 너무 길잖아. 리을번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록 사용한다. 맞죠?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한 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 등기 기록 사용한다. 맞잖아요. 그럼 리을 맞고 기억 맞습니다. 그럼 뭐 다 3번이지. 그럼 여기서 리을번이 맞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디귿번 읽어본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 순서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읽다 보면 너무 길잖아요. 지겨우면 빨리 내려가 봐야지. 리을번 짧은데. 그래서 리을번 짧은 거 읽어보니까 맞단 말이죠. 그래서 자, 니은번이 그럼 틀렸는데 왜 틀렸냐?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이제 우리 법 규정에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것 때문에 틀린 거고요. 다음에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 이걸 관할의 지정 문제라고 그래요. 부동산의 최초의 등기청을 하고자 하는 잔 여기까지 맞아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대법원장 이게 틀렸어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이에요. 상급 법원의 장.
관할에서 지정을 신청합니다. 맞습니다. 관할의 지정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했습니다. 최근에 아예 시험이 안 나오거든요. 안 했는데 이 지정권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상급 법원의 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다음에 자,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것은 나가 어렵네요. 1번. 등기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서면 제출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거 방문 신청을 말하는 거예요. 방문 신청. 2번.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용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산 정보 조직을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전산 정보 처리적을 이용하여 이걸 보내는 방법이다라고 했잖아요. 전자 신청을 말합니다. 근데 전자 신청은 모든 등기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용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1번은 방문 신청, 2번은 전자 신청. 3번.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라.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다가 기명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하세요. 맞습니다. 4번. 전자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 맞죠?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자격자 대리인이 대리할 수도 있어.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5번 전자표준 양식에 대한 등기 신청. 여러분 전자표준 양식 이폼 신청이라고 하죠. 이것은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 X예요. 이게 전자표준 양식은 이폼은 방문 신청이라 그랬잖아요. 방문 신청할 때는 꼭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 신청, 이걸 전자 신청으로 바꿔놓잖아요. 그럼 맞아. 전자 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만이 대리인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인데 맞는 걸 골라라 라고 했어요. 맞는 거 1번. 일필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할 수가 안 돼요. 보존 등기는 반드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전부를 다 해야 됩니다. 2번. 토지의 지상에 고가철도 소유를 위한 구분임차권 등기할 수 없다. 여러분 구분임차권은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구분지상권 이게 있어가지고 구분임차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분임차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갑과 을 공유하는 건물에 공유자 갑의 4분의 3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지분상에다가는 전세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X. 상속으로 난 지상권 이전 등기는요 등기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죠. 그럼 이게 이 지상권 이게 상속으로도 받을 수 있겠잖아요. 지상권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지상권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 상속인한테 승계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기 등기라 하죠. 대신에 소유권 아닌 권리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사인 증여자가 생전 중에는 사인 증여에 따른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아 이게 지금 뭘 바꾸는 거냐면 이게 증여로 바꾸는 증여. 증여로 바꾸면은 그렇지 증여죠 유증. 유증자가 생전 중에는요 유증에 따른 가등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발칙한 놈, 국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인증여는 증여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생전 중에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인증여라는 게 증여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하면 주겠다. 시기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기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등기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분임차권을 만약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걸 몰라버리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거 골라봐라. 직권 등기 아닌 거 골라봐라. 이것도 조금 난이도 있습니다. 1번.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경우에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3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 말소 어떻게 할 거냐? 직권 말소죠. 가등기에서 본등기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뒤쪽에 있는 등기들 가등권자와 양립할 수 없는 것들 직권 말소됩니다. 대표적인 거 직권 말소고 2번.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첨부하여 승낙 첨부했습니다. 어떤 등기 말소 신청할 경우에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 명의 등기. 요거 역시 직권말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써준다 그랬잖아요. 그 승낙서가 뭘 승낙하냐라는 거죠. 내 거 지워도 된다? 라는 걸 승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말소돼요. 3번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무자로 하여 이 말이 이게 다시 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무자로 하여 소유권자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에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까지는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겼다. 그리고 가처분 채권자는 절대 지질 않아요. 져버리면은 문제를 못 만들어. 항상 이런 식으로 승소했다, 이겼다 이런 형태로 표현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가처분 이후에 맞춰진 3자 명의의 등기들은 단독 신청 말소다라고 정말 많이 강조하죠. 이건 직권 말소가 아니다. 가등기 이후에 나온 것은 본등기 되면 직권 말소지만 가처분 이후에 나온 등기들은 단독 신청 말소다. 가등기 때 하나 연구 갖고 다 해먹으려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맨날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가처분 이후에 나온 3자 명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가처분 채권자의 단독 신청. 그러면 신청하러 왔을 때 이제 등기관이 너 이겼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그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했던 거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대지권 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 자, 대뜻은 직권을 하죠. 대목토, 대표, 대뜻 있을 때 대목토와 대표는 신청하지만 대뜻은 직권으로 한다. 이렇지 않습니까? 5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했을 때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직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이 처분 제한 등기 촉탁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촉탁 이런 게 있을 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그랬을 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답 3번이에요. 학생들이 참 많이 틀리는 것을 답을 해가지고 정답률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자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인데 맞는 것은 이랬어요. 1번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패소한 의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 X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올 때는 승패 관계없이 할 수가 있다 이랬잖아요. 이거 올해 우리 개정된 것이라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관공서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모두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모두 틀렸어요. 이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그때 준용합니다. 다음에 3번 갑을 간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을이 사망했을 때 을의 상속인 병은 갑과 공동으로 을 명의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데에서 을 명의가 틀렸어요. 을은 이미 사망해버렸잖아요. 사망한 사람을 권리자로 하거나 의무자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병 명의의 등기를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4번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대표자가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사원청의 결의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원청의 결의서는요 이 법인 아닌 사단한테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권리자로 신청할 땐 필요 없고요 의무자로 신청할 때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X 5번 매도인이 등기 인처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 판결에 하여 매수인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라도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매수인입니다. 맞아요 이거. 조금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 안 하는 내용들이고 잘 안 하는 것이라 조금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말할 때 그게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넘겨가라라고 말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등기상에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매수인이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을 이게 등기 권리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권리자라는 게 절차법상의 권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이라는 거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등기 인수처분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등기 넘겨가라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그거 생각했으면은 그래서 좀 쉽지는 않더라도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5번. 다음에 자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라. 1번 신탁 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는 부동산이 신탁 재산에 속하게 됐을 때
그때 위탁자는 등기 권리자. 위탁자가 등기 보자.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 틀렸어요. 여러분 신탁 등기는 무조건 수탁자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수탁자 단독 신청이다. X. 1번 정답. 2번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합유다. 합유, 공유가 아니라 합유라 했죠. 다음에 신탁으로는 권리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 맞습니다. 하나의 순위번호 맞고 4번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 신청한다. 자, 대위한다 그랬네요. 그랬을 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설정 등기와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신탁 등기 동시 신청이잖아요. 네, 대위할 때는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맞네. 다음에 5번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 할 때요. 하나의 순위번호. 오케이. 하나의 순위번호. 전형적인 신탁 등기에서 요구하는 거. 뭐 수탁자 단독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다. 한 건의 신청번호 일괄해서 해야 된다.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한다. 합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암기해야 될 거. 그거 갖고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에 관한 등기 설명이다. 맞는 거 골라라. 여기서 표시라 그랬네요. 표시라 했으니까 뭐 부동산의 표시가 될 수도 있고 등기 명인의 표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자, 맞는 건데요. 1번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 할 때에는 종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하지 않는다. X.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 특징이라 해가지고 제가 표제부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 종전의 사항은 말소한다 이랬잖아요. X. 자, 분할 합병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사실인 때로부터 60일 내로 60일 아니죠. 1개월. 표제부 때는 1개월 내로 신청해라. 안 하더라도 과태료는 없다. 3번 등기관은 멸실한 건물이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일 경우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멸실의 뜻과 원인을 기록을 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에 등기기록 폐쇄한다. 일단 패스. 수업 시간에 안 했던 내용이죠. 다음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지체 없이 건물의 멸실 등기 신청한다. 오, 맞습니다. 4번 맞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건물이 멸실됐으면은 이게 이제 표제부 등기니까 1개월 내로 멸실 등기 신청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 했어. 근데 등기부는 있는데 부동산은 없어요. 이런 게 발견됐을 때는 그때는 지체 없이 멸실 등기 신청합니다. 맞아요. 5번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의 등기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거 동일한 저당권에서 합병할 수가 있죠. X. 그래서 5번 틀렸고. 그러면 1번, 2번, 5번 틀렸고 4번 맞고 3번 틀렸겠네요. 보면은 등기관은 멸실한 건물이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일 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집합 건물 통째로 다 멸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는데 5층을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층까지만 있는 거. 이랬을 때 그런 거거든요. 구분 건물 중에서 일부 구분 건물이 멸실됐다. 이런 말로 쓰인 겁니다. 그랬을 때는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다가 멸실의 뜻과 원인을 기록하고까지 맞아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한 후에 그 등기 기록 폐쇄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등기 기록 통째로 폐쇄한다 지금 이런 말로 쓰인 거거든요. 틀렸습니다. 이게 이 등기 기록 나머지 예를 들어 5층에서 5층을 잘라내고 4층까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니까 굳이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3번이고 다음 자 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등기 약간의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해지조건부 청구권 대상 아니죠. 오케이 맞습니다. 정지조건부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할 때 가등기 되잖아요. 그러나 쫑기부나 해지조건부는 안 된다. 2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권자가 있을 경우에 이거 지가유 묻는 거네. 지가유. 그중 일부의 가등권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할 수가 X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지가유. 직권만 자기 지분만 본등해 주세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3번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가 됐을 때 그 가등기상 권리된 이전 등기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2번 답이 나왔네요. 지금 2번 정답이죠. 이거 아까 이거 앞에도 있었어요.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이 질문 있었거든. 그래서 그 가등기상 권리된 이전 등기 부기등기를 하는 거 가능하고요.
다음 4번. 가등기에 보존되는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거 할 수가 있다. 맞고.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할 수는 없다. 맞아요. 이게 합격 금지 가처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번등기 금지.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금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합격 못하게 막아놓은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면서 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정말 땡큐하고 맞춰야 돼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거에서 문제 풀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음에 22번. 자,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은 자, 1번.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매수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X지 X. 최초의 소유자가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전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가 없다죠. 2번. 미등기 토지가 수용이 됐을 때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에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가 된다. X. 이거. 여러분 이건 이제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한 사람 그 사업 시행자 있지 않습니까? 원시 취득으로 이름 구성하죠. 사업 시행자 명의에 직접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이렇습니다. X. 다음에 3번 미등기 토지를 특정적 유증한 경우에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는 수증자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가 없고 오케이 맞아요. 여기까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맞네요. 이게 맞습니다. 3번이. 그러니까 특정 유증됐을 때는 직접 수증자 명의 보존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수증자한테 이전 등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4번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확인 판결에 한한다가 틀렸어요. 확인, 이행, 형성 어떤 판결이든 관계가 없죠. 다음에 5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부 수청장 확인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이것은 건물만 되죠. 토지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딱 나오면 아 이거 건물만 되는구나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 이게 되네요.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무난하게 우리가 계속 열심히 했던 거에서 풀 수 있는데요. 다음에 자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인데요. 자 맞는 거 골라라라고 했어요. 1번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 등기는 공제적 1인이 단독. 여러분 이 공동소유 관련돼 가지고 공유 관련 지문들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대부분이 다 공동신청이다 라고 했죠. 전부 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합의자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자신의 지분을 3자에게 처분할 때는 지분 이전 등기. 여러분 합의 지분 이전 등기라는 말이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합의 지분은 등기상에 안 써지니까. X. 자, 합의자 A와 B 중 B가 사망을 했을 때 특이하게 없는 한 A의 그 토지를 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의 단독 소유로 하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하고 똑같은 건데요. 합의자 중 1인이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 지분을 처분했을 때 그때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하거든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그리고 사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번이든 3번이든 틀리게 내고 싶을 때는 합의 지분 이전 등기라고 쓰는 것이고 맞게 내는 것이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번.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공유자 A의 지분을 B가 일부를 취득할 경우에 자, 지금 B가 지분의 일부를 취득했죠. 그럴 때는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지분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그게 지분이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 수인의 합의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도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수인의 공유 지분의 소형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라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유를 공유로 바꾸거나 공유를 합의로 바꿀 때 이때 하는 게 변경 등기입니다. 소유권 변경 등기 이렇게 그래서 X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마지막 문제 2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의권에 관한 등기하는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봐라 이랬어요. 1번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경우에 수용하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말소할 수 있다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저번 3회차에도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수용됐을 때
이 소유권 아닌 것들은 원칙적으로 다 말소가 되는데 딱 하나 말소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그러면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은 유역지 조건을 말하거든요. 그게 말소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걸 그거랑 비슷하게 써놓은 거예요. 수용하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다. 자, 수용하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등기다. 수용하는 토지에 존재하는 전세권 등기다. 수용하는 토지에 존재하는 임차권 등기다. 수용하는 토지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기다. 다 직권 말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이라는 것은요. 요역지라 있어도 손해가 안 되거든요. 방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말소가 안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승역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리긴 했지만 조금 이게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거예요. 학생들은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2번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다가 전세권 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지분상에 전세권 안 되고. 3번 요역지 소유권 이전이 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이전 등기 없이 이전됩니다. 맞아요. 이 지역권은 지역권자가 등기부상에 안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자동으로 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다음에 4번 지역권에 관한 등기는 승역지를 관하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되고 요역지에 관한 등기는 등기한 직권으로 합니다. 맞아요. 지역권 공부할 때는 승역지가 기준이거든요. 승역지에다가 신청하면 요역지는 직권을 한다. 맞습니다.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기초에서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을 이용할 때는요. 이미 임대차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항력 우선 면제를 유지해서 이 보증금 받으려고 하는 거라 이게 권리는 소멸했기 때문에 이전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해설을 다 했어요. 여러분, 이번 문제 그 지적법에서 한 문제가 좀 어렵고 등기법도 한두 문제? 그래서 그 전체적인 점수는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지금 다 다룬 이후에 본 문제라 조금 무난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뭐 점수가 엉터리로 나와가지고 막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꾸준히 하셔야 돼요. 조금 해서 이번에 점수 나왔으니까 내가 드디어 공시법이 됐다. 이러고도 안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꾸준하게 조금씩 하고 있어야 되고 수업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수업을 안 듣고 혼자 공부하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수업을 들으면서 그게 자기 페이스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